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피형 연인이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거듭을 하게 되죠. 그러다 이 영상도 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회피형 연인의 행동과 말을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연애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스스로 근본적인 애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나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워낙 잘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만나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뭐 주에 2, 3회 보고 싶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것도 갑자기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나랑 만나기가 싫나? 내가 질렸나?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피형의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요.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어떤 위험 신호를 느낀다라는 거죠. 내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 이걸 회피형이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들이 불편하고 압박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고 싶다. 거리를 두고 싶다. 그와 그녀와 시간과 공간감을 두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회피형은요, 연락도 잦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항상 적은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내가 더 뭔가 을같고 내가 더 갈구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시죠. 나만 놓으면 되는 관계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피형 같은 경우는 관계를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은 애착 외상, 애착 트라우마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년기 때 5세 이전에 관계를 주 양육자랑 맺으면서 애착 유형이 형성이 되는데 이 주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방임, 거부, 차가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까워진다는 소망조차 품으면 안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온 거예요. 왜냐면 가까워지면 거절을 받을 거고 상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또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는 게 덜 상처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우리가 이제 회피형 연인한테 너 어떤 마음이야? 무슨 생각이야? 너 의견 어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물어봐도 자기의 얘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침묵만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제 관계 안에서 비참하고 답답한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시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회피형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번역을 해보면 내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서 자라왔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고통스럽다고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넘기는 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누가 그걸 알아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는 능력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험들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요. 사실 누가 봐도 긴장해서 몸이 아픈 건데 본인은 긴장을 했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으세요. 우리 그 애착 평가를 하는 그 실험을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실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일 때 엄마랑 어떤 공간에 이제 아이를 두다가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런 낯선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실험을 하게 돼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정형 애착이거나 불안형 애착인 아이들은 다 되게 막 울면서 불안해하고 엄마를 찾는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이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이들은 전혀 뭐 누가 나갔나 싶은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그냥 자기가 놀던 그냥 놀잇감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와도 뭐 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다시 자기 놀잇감과 놀이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마치 부재한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이런 것을 같이 검사를 해봤을 때 아이가 엄마가 가건 말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측정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을 뿐 몸은 고통감을 느끼고 있다. 마음은 고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낯선 상황 실험에서 본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인식이 안 되는데 그걸 연인한테 전달한다? 그건 더더욱 회피형에게 어려운 일이고 관심이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회피형은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대체 어떤 관계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관계를 규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뭔가 얼버무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만나면 편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뭔가 나와의 관계를 약속하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피형의 언어를 번역을 해보면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회피형에게 역시나 감정적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명확한 어떤 표현을 해주지 않는 거죠. 회피형이 어렸을 때 이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연구해보면 부모가 굉장히 차갑고 드라이하고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보하고 과잉 통제를 하는 그런 부모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다른 특성의 부모 밑에서 회피형의 애착 유형이 형성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견해가 많은데요. 내가 이 연인이랑 관계 정의를 내려버리고 미래를 약속해버리면 내 엄마, 내 아빠랑 겪었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구속당하고 침범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거부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부받을 때 자기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 자체가 너무 상처잖아요. 그 거부받는 느낌, 버려지는 느낌. 그런 게 나한테 너무 상처기 때문에 감정을 안 느끼는 방향으로 계속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성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보면서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하다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나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왜냐면 그 감정에는 나의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피형은 감정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의 방향을 잘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 행동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애인이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해가 되시면 연인을 조금은 봐줄 수도 있고 나도 덜 상처받을 수 있겠죠. 날 싫어해서가 아니니까요. 연인이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애쓴다면 안정형으로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나답게 사랑하세요.